실제로 은퇴를 한 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소속 인간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파이어족의 삶은 결국 무지무지 바쁘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파이어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은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요. 조기 은퇴를 위해서는 뭐 돈이 얼마나 있냐,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파이어족의 파이어의 의미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말이잖아요. 이걸 해석해 보면은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독립을 쟁취해서 조기에 은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이어족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동경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등으로 단기간에 부를 막 일궈가지고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일상을 즐기면서 사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막상 실제로 해보면 이상과 현실이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돈이 꼭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실제로 은퇴를 한 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소속 인간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좀 퇴사를 한 후에 얼마 동안은 여행도 다니면서 놀아도 봤죠. 2020년 10월에 퇴사를 해가지고 거의 6개월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막 사람이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다 보면은 오후 2시에 브런치도 즐기다 보면은 정말 너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퇴사를 한 후에 6개월간 놀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가로운 오후 시간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는 거. 인간은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바쁜 와중에 그런 여유를 잠깐 느꼈을 때는 정말 행복하죠. 출근이 있을 때 퇴근이 행복한 거고 주 5일을 근무할 때 주말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면요, 주말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막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그렇게 막 여유롭게 있다 보면은 기분이 자연스럽게 디프레스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활동을 위해서 설계된 종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같이 회사 다녔던 지인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주주야, 나는 좀 달라. 나 휴직하고 1년 동안 쉬어봤잖아. 근데 진짜 너무 좋던데? 야, 나는 노는 게 체질인가 봐. 근데 이게 이렇게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6개월, 1년 그렇게 잠시 쉬어가는 거하고 회사 생활을 완전히 끝낸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회사 생활을 잠깐 쉬었다가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회사 생활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니라, 은퇴한 게 아니라 바쁜 중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거잖아요. 완전히 은퇴를 한 것과 휴직같이 잠시 쉬어가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30대에 완전히 은퇴한 삶, 40대에 완전히 은퇴한 삶은 60대에 완전히 은퇴한 삶이랑 좀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무료함이나 자존감 하락이나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괜히 마음도 불안해요. 뭐가 불안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한 감정이 막 올라오죠. 그럼 정말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니까 크게 아프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 병이 나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오히려 돈 문제는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한 그런 생계 여력만 되면은 의외로 돈이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요. 돈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내적인 문제가 더 커집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걱정 총량의 법칙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회사 생활이 사라졌으니까 걱정이 큰 덩어리가 하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가 뭔가 다른 걱정들로 잡다하게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그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뭔가 활동을,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먼저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덧 책 한 권이 뚝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블로그에도 글을 썼어요. 100일 글쓰기 그런 걸 했었죠. 그러면서 정신이 좀 깨어났습니다. 또 책이 나오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새롭게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기다가 간간히 들어오는 강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수익이 또 생기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걱정과 불안 같은 감정도 점점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바쁘면 걱정하거나 우울할 시간이 없나 봐요. 걱정이나 우울이라는 거, 그런 감정이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운 감정 같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쓸데없는 감정이라는 거죠.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도 갉아먹고 남 주위 사람들도 갉아먹는 그런 진짜 몹쓸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빈 시간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살만해진다는 겁니다. 살만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파이어족이 된다는 거는 은퇴를 하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30대에 은퇴를 해서 혹은 뭐 40대에 은퇴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남은 4, 50년을 뭐 여행만 다니고 산책만 하면서 뭐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장담컨대 그렇게만 살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납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돈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됐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게 저는 돈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파이어족이라고 선언하고 회사 뛰쳐나가시는 젊은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 퇴사를 한 후에 더 바쁘게 사는 분들이 진짜 부지기수합니다. 단지 그분들의 회사 명함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이어족이 된 후에는 수익 창출거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게 꼭 돈이 갈급해서 그런 거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회사 없이 맨몸으로 막 부딪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에 엄청난 자부심 내지는 자존감 같은 게 생겨요.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자부심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게 그 사람의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파이어족이 돼서 은퇴를 해서 나는 남은 평생 동안 뭐 돈만 쓰면서 그냥 자선 사업을 할 거야, 이런 것도 좋은데 자선 사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설파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더 큰 자선 사업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자존감은 더 커질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자기 효능감이겠죠. 자기 효능감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막 자기 효능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저는 뭔가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이 사회에 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지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뭐 천차만별이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뭐 글이나 유튜브 등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또 투자하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뭐 제 예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뭐 계속 아기자기한 거 만들면서 그런 거 파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아이가 있는 친구는 자기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 몰입하고 있어요. 또 뭐 어떤 어르신분들은 정치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시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이게 또 뭐 자신이 나라에 대해서 사명을 다한다, 그런 의미를 담은 행동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은퇴를 위해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거를 다들 돈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조기 은퇴를 해본 입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어디에 소속된 게 없다는 거, 무소속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텅 빈 시간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난다는 게 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파이어족, 조기 은퇴를 꿈꾸신다면 뭐가 됐든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지독하게 심심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인간인지 찾게 되기도 한다는 거를 전 느꼈고요. 우울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실제로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만 부리는 거, 그거가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막상 돈은 최적 생계비 정도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욕이 엄청 큰 사람 아니라고 하면요. 파이어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뭐 물욕이 되게 큰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제 생각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조금 변수가 있을 수는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뭔가 부양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게 그 자체로 또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파이어족의 삶은 결국 무지무지 바쁘게 될 겁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실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이런저런 일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요. 단 회사원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바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결실이 회사의 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의 지분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주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